1962년 2월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구멍가게 집에서 세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게와 집이 붙은 공간 안쪽 방에서 세 명이 한꺼번에 숨져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현장을 막고 바로 수사를 붙였습니다. 숨진 사람은 구멍가게 주인 이 씨와 아내 고 씨, 그리고 식모 김 씨였습니다. 그 새벽에 물을 길러오던 이 씨의 첩 김 씨가 먼저 집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부터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물을 길러왔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안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로 보고 현장에 남은 돈이랑 통장 수표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한꺼번에 훑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들어간 경찰은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숨져 있는 걸 보고 바로 출입을 막았고 그때부터 집안 전체가 수사 현장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둥근 다듬이 방망이로 앞머리와 뒷머리 쪽을 집중적으로 맞은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다듬이 방망이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경찰은 그걸 바로 확인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시각과 집안의 흐트러진 정도를 맞춰보면서 경찰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로 시간을 딱 찍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껴 집안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게와 집이 붙어있다 보니 경찰은 누가 드나들었는지부터 먼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그 공간에서 담배와 자파를 팔며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교회에 다니던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딸 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아들을 원해서 2년 전 첩을 들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고 사건 당시 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이 씨는 장사한 돈을 잔돈만 집에 두고 나머지는 오후 5시 전에 은행에 꼬박꼬박 맡겼습니다. 현장에는 1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남아있었고 요즘 돈으로 치면 대략 1억 원쯤입니다. 거기에 1만 원짜리 수표도 남아있었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 대략 1,000만 원쯤입니다. 통장과 수표가 아예 싹 사라진 건 아니라서 단순 강도로 몰아가긴 애매했고 그래서 경찰은 남은 것과 없어진 것을 먼저 갈라서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수표랑 예금 통장 일부가 사라져 있어서 누가 챙겨갔는지가 바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은행에 연락해 수표나 통장, 거래가 잡히면 바로 알려달라고 조치했습니다. 수사는 일단 가족, 친척,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부터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이복 동생 이종욱이 1차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행적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종욱은 직업이 없는데도 생활은 굴러가던 사람이라 경찰은 돈줄부터 의심했습니다. 이종욱은 이복형인 이 씨에게 용돈을 받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돈의 장사 미천까지 달라며 이 씨 집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이종욱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도 돈을 빌려달라다 거절당하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경찰은 2월 21일 밤 이종욱이 같이 자다가 새벽에 일을 벌이고 도망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표와 예금 통장 일부도 들고 달아났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종욱의 행방을 쫓으면서 주변 탐문을 넓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방망이는 현장에 그대로인데 돈도 일부는 남아있으니 앞뒤가 딱 맞지 않았고 그때부터 경찰은 누가 무엇을 챙겨 나갔는지에 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은행 쪽에 바로 손을 뻗어 수표나 통장이 움직이는 순간을 잡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때 다른 보도에서 이 씨의 처조카 고영군 이름이 용의자로 나오면서 수사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영군은 이 씨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어서 출입 자체가 수사 포인트가 됐습니다. 고영군도 이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경찰은 돈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영군은 수표를 바꾸려고 은행에 갔다가 수사선에 걸렸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수표를 바꾸려 했다는 흔적이 튀어나오면서 수사는 고영군 쪽으로 급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고영군이 잡히면서 사건은 결론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종욱을 쫓았지만 끝내 잡힌 사람은 고영군이었습니다. 고영군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영군은 범행 전날 밤 10시쯤 이 씨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고영군은 굽는 형편을 내세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이 씨는 끝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확 틀어졌습니다. 통금 사이렌이 울리자 고영군은 집에 가지 못했고 결국 그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통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고영군은 이 씨와 같은 방에서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통금이 해제된 사이렌이 울리자 고영군은 이 씨를 깨워
몇천 원만이라도 빌려달라며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씨가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며 내쫓자 고영군은 그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손에 쥐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운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고영군이 방망이를 휘두르자 이 씨가 신음하며 쓰러졌고 그 소리와 아내와 식모가 깨면서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피해는 이 씨에서 끝나지 않고 아내와 식모까지 이어져 세 사람 사망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영군은 그 뒤 수표와 예금 통장 일부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영군은 2년 전 건축업 한다며 이 씨에게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돈으로 치면 대충 6천만 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고영군은 그 돈을 건축이 아니라 대구에서 첩을 얻는 데 써서 다 날렸습니다. 그 뒤로 이 씨는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고 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 고영군은 살림이 막힐 때마다 또 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씨가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원한이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돈 문제로 쌓인 원한과 수표 통장 문제까지 얽히며 원한과 금전이 함께 맞물린 사건이 됐습니다. 초반에 경찰이 이종욱을 먼저 붙잡아 보려고 한 건 가까운 친족이고 돈 문제로 자주 부딪혔던 사람이어서 제일 먼저 의심이 간 겁니다. 하지만 판을 뒤집은 건 은행에서 수표 교환 시도가 잡히면서 용의자가 고영군 쪽으로 좁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엔 고영군이 잡히고 원한 때문에 순간적으로 터졌다는 말이 남았고 범행에 쓰인 다듬이 방망이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돈 문제가 통금이 풀린 새벽 한 방에서 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1962년 2월 22일 새벽 공덕동 구멍가게 집에서 세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씨와 아내 고 씨 그리고 식모 김 씨였고 셋이 한 방에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첫 장면이 됐습니다. 범행 도구는 둥근 다듬이 방망이였고 그 방망이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 수사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이종욱을 쫓는 흐름에서 시작했지만 수표가 은행에서 움직이는 흔적이 나오면서 고영군 쪽으로 방향이 확 꺾였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되면서 쌓인 감정이 통금 해제 직후 한 방에서 터졌고 그게 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